에서도 질문이 나올 수 있죠. 뭐 그럴 수 있지만 22번 좀 혼나야겠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가 x라고 써있는 거랑 x1, x2라고 써있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죠? x라고 써있는 건 두 개의 함수에 동일한 독립변수를 넣어야 하기 때문에 저런 걸 만족하려면 저 fx가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격돼 있어야, 아니 그렇지 않아도 되죠. 이런 식으로 돼 있어도 되죠. x라고 써 있으면 맞잖아. 어차피 동일한 x를 넣을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넣어보면 얘의 함수값이 얘보다 크기 때문에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 문제 어떻게 푸냐면 단순히 fx에서 gx를 빼서 걔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풀 수 있죠.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이 문제는 x1, x2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령 4차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고 2차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나는 여기를 x1으로 쓸 거다, 나는 여기를 x2로 쓸 거다 라고 하면 함수값 비교해 보시면 gx2가 fx1보다 더 크기 때문에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완전히 다른 문제가 돼서 얘는 빼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왼쪽에 있는 함수의 최소값이 오른쪽에 있는 함수의 최대값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푸는 거죠. 유정이 알겠나? 풀이 안 해도 되겠죠 이거? 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완전히 다르니까 얘랑 이 두 개의 문제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다른 문제입니다. 아니 두수가 안 되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알겠죠? 굳이 풀이는 하지 않겠고 23번을 보겠습니다. fx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함수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0에서 극대값 3을 갖는다. 그리고 fx의 절대값은 2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5이다. 그러면 대충 느낌이 오지 않나? 그래프의 모양이? 그죠? 예. x축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0에서 극대라고 했으니까 0에서 이렇게 극대를 갖고 극대값 3이 됐잖아. 그러니까 3만큼 올라가는 느낌으로 그리고 얘는 마일만큼 내려오는 느낌으로 이런 그래프 아닐까? 그래서 얘를 절대값을 씌워본다면 얘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그려질 거니까 여기를 쌤이 지금 y좌표를 1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럼 얘가 지시한 대로 이렇게 y는 2를 끄어보면 교점의 개수가 하나, 둘, 4개네. 죄송합니다. 여기가 1이 아니군요. 5개야 돼. 아, 위에 올라와야 되지. 미쳤구나. 저거 올라와야죠. 5개 맞죠? 예. 이런 구조일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 올라오고 여기 올라오니까 그냥 머릿속으로 그렸을 때는 5개였는데 왜 4개지? 라고 생각했어요. 예. 그러면 5개가 되잖아 이렇게. 시영이 알겠나? 그럼 얘 극소가 얼마였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1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풀이 안 해도 되겠죠? 예. 넘어가도록 하고요. 비슷대로 가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 ABCD에서 선분 BC와 CD의 중점을 각각 E와 F라고 하자. 저 넓이의 최대값을 구할 건데요. 예. AG 위를 움직이는 선분 AG 위를 움직이는 점 P, 그러니까 P가 움직이면 사실상 Q도 따라서 움직일 거 아니에요. AB와 평행한 직선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선분의 위치에 따라서 삼각형의 면적이 변하게 되는 거죠. A는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선분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당연히 이걸 늘리면 넓이가 커질 것 같지만 그렇게 하면 높이가 좀 줄어들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죠? 높이를 무조건 늘리면 밑변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식을 써서 판정하는 게 조금 더 현명하겠다 싶고요. 식을 써서 판정하려면 좌표를 잡는 게 편할 것 같은데 다음과 같이 좌표를 잡는 게 편리할 것 같죠? 저기 2를 원점으로 보고 좌표를 잡는 건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는 거라서 꼭 저처럼 잡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희 포물선이 있으니까 저런 식으로 잡으면 좀 편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이 직선을 구해보면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다 라는 걸 알 수 있겠네. 맞습니까? 그죠? 포물선은 당연히
y는 x의 제곱이 될 거니까 이렇게 되려고 좀 좌표 이런 식으로 잡은 거 아니에요? x의 제곱 맞잖아. 2,4이 나니까. 그렇다라는 거고요. P의 좌표를 표현을 해서 이제 쓰면 되는데 P는 실제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의역에 대한 확보를 위해서 이 점의 좌표를 구해야 되죠. 보통 이런 거 안 쓰고 신경 안 쓰고 막 문제 풀어 답이 나오는데 별 지장은 없지만 극점에서 막 최대 나오고 이러니까. 예. 근데 원칙적으로 구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x의 제곱과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3의 교점을 구합니다. 2x의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6은 0이니까 적합한 x는 2분의 3이죠. 그래서 p의 좌표를 t, 마이너스 2분의 1t 플러스 3이라고 잡고 이제 st를 써보는 거예요. st는 2분의 1 곱하기 t 플러스 2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즉 높이에 해당하겠죠. 밑변의 길이는 pq니까 pq는 마이너스 2분의 1t 플러스 3 마이너스 t의 제곱 이렇게 잡으시면 이미 t에 관한 무엇? 3차함수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의역은 마이너스 2부터 2분의 3까지다. 이 정의역 쓰려고 이거 구했다고 보시면 되죠. 나머지는 뭐 미분해서 극점 찾으시면 되는 거니까 이건 굳이 제가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죠? 미분을 하시면 얘가 다음과 같이 정리되거든요. 이렇게 안 나오면 계산 다시 해보시면 되는 문제지 뭔가 제가 다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3분의 1일 때 극대이면서 최대니까 S 3분의 1 구하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좌표 잡으시면 돼요. 그냥 좌표가 없는 상태였잖아요. 근데 임의로 잡으시면 된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식을 묘사할 때 편리하게 잡는 게 좋겠죠. 그런 생각을 해서 잡으시라는 겁니다. 5번을 보겠습니다. t가 실수일 때 구간 t 플러스 이건 뭐냐면 t가 움직이잖아요. t가 움직이는데 t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구간의 길이 1까지만 관찰하겠다 이 말입니다. 움직이는 t에 대해서. 그랬을 때 얘의 최대값의 그래프가 뭐냐 이런 얘기고 그러면 당연히 fx의 그래프가 필요하죠. 미분을 통해서 극점 위치부터 확인을 하죠. 다음과 같이 인수가 될 거니까 1과 2에서 각각 극대수를 가져요. 그러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fx가. 자, 2를 넣어서 계산해 보시면 얼마입니까? 3인가요? 2를 넣어서 계산해 보시면 얼마예요? 2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요. 자, 이제 우리 뭘 상상해야 되냐면 여기가 t고 여기가 t 플러스 1인데 요만큼만 관찰했을 때 누가 최대값이냐면 이쪽이 최대값이죠. 그러니까 항상 t도 실수 전체 정의는 함수니까 t가 음의 무한대에 충분히 가깝다고 생각해보면 구간의 길이 1만 관찰하면 당연히 우측 끝값이 뭐가 되겠어요?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른쪽 끝값이 최대값이 돼요. 그죠? 그래서 오른쪽 끝값이 최대값이 이때 조심하셔야 될 건 오른쪽 끝값은 t 플러스 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잖아요. 우리는 함수를 뭐에 대해 묘사하고 있어요? t에 대해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t가 기준이어야 되지 t 플러스 1 기준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온다라고 하면 잘못된 표현인 거죠. 얘를 어떻게 t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을 해야 t에 관한 함수로 묘사가 되는 거죠.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가 있을 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t에 대해서 묘사를 해야 되니까. 자, 이러면 t 플러스 1이 여기를 통과할 때까지를 지금 생각한 거잖아요. 그럼 t 플러스 1 조금만 더 이동하면 이제 여기를 통과할 거니까 최대값이 얘로 고정이 되겠죠. 언제까지? t가 1만큼 변할 때까지. 구간의 길이 1이니까. 그래서 최대값이 이렇게 고정돼서 이렇게 따라온다 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시점은 언제냐면 이제 여기에 t가 걸친 시점입니다. 그러면 t일 때가 최대값이니까 얘를 따라서 이런 식으로 내려갈 텐데 영원히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가다 보면
여기가 t고 여기가 t 플러스 1인 순간이 있을 거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때까지는 얘가 최대값으로 유지가 되지만 여기서 우측으로 최대값이 스위칭 되거든요. 이제 t 플러스 1대 값으로. 그럼 이게 최대값이 되잖아요. 여전히 이 값은 t 플러스 1에 대한 값이니까 이쪽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얘가 y는 gt의 그래프가 될 겁니다. 당연히 이 점은 0이겠죠. 구간의 길이 1이라고 했으니까. 이해되겠나요, 친구들? 이해되겠어요? 예. 그럼 저 지점이 얼마인지 파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지점이 얼마인지 파악해야 되니까 이제 t라고 써놓으면 변수 같잖아요. 실제 숫자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a하고 a 더하기 1이라고 써서 파악을 해보죠. 그러면 FA랑 FA 더하기 1이 같은 A를 찾는데 이때 A는 1과 2 사이의 값일 거죠. 그래프에서 확인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요걸 계산하시면 계산은 안 할게요. 이 계산하시면 어차피 A 세제곱 사라지면서 6A의 제곱 마이너스 12A 더하기 5는 0이라는 A 관한 2차 방정식 없고요. 얘를 근해 공식으로 풀면 다음과 같은 근을 얻거든요. 근데 A는 제가 어디와 어디 사이의 값이라고 했어요. 1과 2 사이의 값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가 없어지는 거죠. 그죠? 예. A는 1과 2 사이의 값이니까 이러하다. 실제 필요한 값은 근데 이 값이었죠. 얘 미분 불가능한 위치를 찾는 거라서 이 위치를 찾는 거였습니다. 수학2에서 이런 형태로 문제를 묻는 게 아주 자주 있죠. 최대값을 구하라는 둥, 최소값을 구하라는 둥, 최대와 최소의 차를 구하라는 둥 졸라 많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구간을 가지고 이 그래프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주점이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바로 그려야죠. 그래. 망설임 없이 그려야 돼. 실수해서도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충분한 숙련치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시겠죠? 네. 다음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3차 방정식이 하나 주어져 있고요. 서로 다른 실근이 3개가 된 정수의 개수를 물어봤는데 저 상태로 풀이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잖아요? 예. 뭐 사람마다 편리하게 느끼는 게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저 방정식을 이렇게 고쳐서 푸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라는 데는 딱히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n분의 k가 양의 값이 되고 싶으면 뭐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까지 해도 됩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고쳐가지고 n분의 k를 움직이면서 문제를 해석하자 이런 관점이 조금 더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 보이죠? 네. 그리고 얘가 0에서 하니까 2에서 극점을 갖겠죠. 네. 2에서 극점을 가질 거고 미분을 굳이 안 해봐도 얘는 이것도 필요 없을 것 같네. 그래프가 이렇게 극점이 2개 있는데 여기가 0,0이라고 하면 여기는 x좌표 2여야 되죠. 왜냐면 이렇게 해서 여기가 3인 걸 알고 있잖아. x좌표가 그죠? 비율 관계에서 2니까 2,-4다. 이거 굳이 안 그려도 할 수 있죠. 그래서 미분 없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되려면 이런 식으로 y는 마이너스 n분의 k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n분의 k의 범위는 0과 4 사이다 라는 걸 알게 되죠. 괜찮나요? 네. 그럼 실제로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실제로 k는 이렇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럼 왼쪽도 정수고 오른쪽도 정수니까 이때 정수 개수는 각 구간의 끝을 뺀 다음에 1 더 빼시면 되죠. 등호 둘 다 없으니까. 그래서 AN은 4n-1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네. 여기다 집어넣으면 뭐 210? 4 곱하기 55 마이너스 10이니까 그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는 항상 방정식을 어떻게 다루냐가 되게 중요한 게 방정식의 항을 어떻게 양쪽으로 잘 찢어 놓느냐에 따라서 그래프의 난이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1 때부터 아주 쉽게 하는 이 항이지만 이 항을 지금까지 기계적으로 했다라고 하면 이제 수학2 미적분은 이 항을 되게 전략적으로 하셔야 돼요. 어떤 항들은 왼쪽에 모아놓고 나머지는 오른쪽으로 보내야겠다.
왜냐? 그래야 왼쪽과 그래프가 그리기 쉬워지니까. 이런 관점에서. 물론 어떤 방식으로 그려도 그리는 과정이 막 엄청 가시밭길이어도 그리는 데만 성공하면 답은 멀쩡하게 나오겠지. 근데 그런 짓을 왜 하냐 이 말이죠. 처음부터 방정식을 잘 관찰해서 항을 어떤 식으로 정렬을 해야 내가 그래프를 그리는 복잡도가 더 하락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보고 항을 적당히 옮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것도 당연히 개인별로 편차가 있죠. 왜냐하면 본인이 쉽고 좋아하는 그래프는 또 나름대로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저처럼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무지성을 이양하시지 말고 전략적으로 항들을 선택적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배치를 하시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부분 다 그러면 얘는 곡선을 그리고 얘는 상수함수를 그리는 게 좋은가요? 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가 않아요. 상수함수를 그리는 얘가 너무 어려워지는 경우에는 그러기 어려울 수 있죠. 차라리 그냥 두 개의 곡선을 그리는 게 나은 상황도 있습니다. 수학도에서는 흔하진 않고 미적분에서는 흔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수학도 풀면서 무조건 하나 상수함수 되는 거구나 또 이렇게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계시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8번을 보겠습니다. 얘는 뭐 특별히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가 문제인지 알 것 같은데 방정식을 풀려고 한 학생이 이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방정식을 풀려고 하냐면 절대값 있으니까 이거 풀마 2 아니냐. 그럼 2일 때 한번 풀고 마이너스 2일 때 한번 푸는 거 아니냐. 이런 짓을 할 수 있지. 나름대로 질문이 왜 나오는가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런 학생들은 뭘 확인하지 않기 때문이냐면 이런 걸 확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얘는 실근을 물어본 적이 없어요. 실근의 개수밖에 안 물어봤잖아요. 실근의 개수, 그러니까 물론 실근을 구한 다음에 개수를 셀 수도 있지. 근데 미정개수 A가 있는데 실근을 구할 수가 있겠어요, 애당초에? 구할 수 있더라도 아주 힘든 길이 되겠죠. 그런데 단순히 실근의 개수만 파악하는 게 문제라면 그래프로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그래프로 해석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애를 그냥 fx라고 해야겠다. 그럼 실제로 fx가 뿔마 2일 때 교점의 개수를 세면 되는 거고 그 교점의 개수를 다 헤아렸을 때 6개가 나온다. 이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f'x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보죠. 다음과 같이 그려져요. 그러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 여기가 3,a 더하기 27이고 여기가 1,a-5란 말이죠. 그러니까 실근이 y는 2나 y는 마이너스 1을 그었을 때 실근의 최대 개수는 몇 개입니까? 3개잖아요. 그러니까 3개에서 6개를 만들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2가 이런 데 있고 y는 마이너스 2가 이런 데 있으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a 더하기 27은 2보다 커야 되는 상황이고 a-5는 마이보다 작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럼 a의 범위는 마이너스 25에서 3까지 정수개수 몇 개? 27개다 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묻는 걸 꼭 보세요. 문제가 길면 문제에서 묻는 걸 안 보는 경우도 많은데 태우 그러지 마. 문제가 아주 길면 문제에서 묻는 걸 잘 안 보게 되거든. 근데 문제에서 묻는 걸 보는 건 진짜 존나 중요한 일이야. 어떤 문제든 마찬가지야. 문제에서 묻는 걸 쳐다보고 어떤 문제들은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있어. 그럼 그걸 구체적인 형태로 바꿔야 돼요. 물론 그 과정에서 문제 조건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구체화시켜서 구체적으로 문제에서 묻는 게 정확히 뭔지 알았다 라고 생각하고 풀이를 시작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시험지든 받아보면 80%는 이미 아는 친구들이야. 아유 얼마냐?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문제 푸는 법이 이미 머릿속에 다 기억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묻는 거 확인도 안 합니다. 자기가 아는 거 존나 써요. 그러면 항상 답이 나오거든. 그런 문제들은 그렇죠. 그런데 내가 처음 보는 문제야. 처음 뵙겠습니다. 뭐 이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짓을 하다가 정말 이상한 짓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 시험 점수를 하락시키는 주된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는 문제여도 그냥 이게 사실 내가 아는 문제인가 모르는 문제인가 구분해서 하기 힘들거든 얘들아. 그냥 모든 문제를 문제에서 묻는 게 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 그냥 그러면 돼. 알겠지? 아는 문제도 문제에서 묻는 게 뭔지 확인한다고 해서 딱히 그렇게 시간적으로 손실이 없단 말이야.
그냥 모든 문제를 문제에서 묻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자, 좌표평면 위에 두 점 0,1과 3,4가 있어요. 함수 fx의 그래프가 선분 AB와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 이제 이런 거는 과거에는 고일 수학에 뭐가 있었냐면 부등식의 영역이라는 단원이 있었습니다. 그거 삭제해버렸어요. 삭제해버렸는데 그 부등식의 영역 단원들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풀다 보면 이제 이런 종류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경험이 좀 쌓이는데 그거를 없애도 사실상 뭐 그냥 수학 문제를 풀면서 스스로 쌓일 수도 있는 경험이기 때문에 과거에 비하면 이런 문제에 좀 대응하기가 약간 더 불리한 측면은 있지만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불리하진 않습니다. 선분 AB라고 했습니다. 선분 AB는 뭐예요? 직선의 일부죠. 그러니까 선분 AB는 뭐라고 적어야 되냐면 이렇게 적으면 당연히 안 됩니다. 이렇게 적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얘가 말하는 저 교점이라는 곳이 아무데나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이제 교체를 해보면 이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가 되죠. 그냥 방정식 fx 해볼게요. 네. 방정식 fx는 x 플러스 1, 2, 폐구간 0, 3 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질 K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하고 그냥 똑같은 거잖아요. 감사합니다. 이런 문제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냥 gx라는 새로운 함수를 정의할게요. 얘를 fx-x 더하기 1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요. 적어도 한 점이니까 이 그래프의 모양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값 쓰는 것보다. 미분할게요. 3x의 제곱 마이너스 3 하시면 이게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에서 각각 극대극소를 간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마이너스 1은 사실상 필요가 없죠. 우리는 어디서부터 필요가 하다고? 0부터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g0의 값을 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g0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입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0부터 우측을 관찰하시면 뭘 하고 있죠? 감소를 하고 있잖아요. 예, 감소를 하고 있다가 g1에서 극소를 찍을 거예요. g1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이죠. 그 다음에는 다시 증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얘가 최소값에 해당할 것 같은데, 그렇죠? 저 구간 내에서 한번 보면 그 다음에 증가하는데 g3을 보면 얘가 17 마이너스 k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 X축을 어디다 끊냐의 문제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극점은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데 사실 K의 범위에 따라서 이 위치와 이 위치는 높낮이를 아니지 그냥 최대라고 보면 되겠네. 여기 그래 보입니다. 예, 여기 최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최소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 보이죠? 예, 이런 모양이다. 0과 3 사이에서. 그러니까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났다는 말은 최대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즉 X축이 여기서 걸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최소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죠? 그래도 되겠죠? 최소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러면 되니까 실제로 K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부터 17까지 나오겠네요. 이해하시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다음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때 이제 문제의 난이도를 조금씩 올려가는 건데 어떤 식으로 올리냐면 잘 봐. 아주 너네도 그냥 기억할 수 있어. 강사가 아니어도 기억할 수 있다. 미정계수가 여기 있으면 난이도 중입니다. 미정계수가 여기 있으면 난이도 상. 미정계수가 여기 있으면 난이도 최상.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미정계수의 위치를 위로 올려가면서 난이도가 올라가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니네가 이 문제 딱 보고
왜 A가 뒤에 안 있고 1차항이 개수로 있지?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난이도를 올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난이도를 올리려고 그러는 거고. 미정계수가 2차항 정도 있게 되면 진짜 어려운 문제가 돼요. 진짜 어려운 문제가 되고, 만약에 내신에서 그런 문제를 내버리면 그거 좀 이따 풀어야 돼요. 당장 풀면 안 돼요. 하다가 뭐 꼬이면 그냥 시험 조지는 길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미적분을 배운 친구들은 차라리 미적분을 이용해서 분수함수로 바꿔가지고 하는 게 나은 선택일 때도 있습니다. 문제의 복잡도에 따라. 그렇다. 근데 2차항에 계서 미적에서 넣는 문제를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잘 안 넣습니다. 왜냐면 미적을 배운 애들이 분수함수 미분으로 그걸 처리를 해버리면 안 배운 애들과 격차가 되게 크게 나버리기 때문에 점수가. 근데 넣기가 좀 주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미정계수가 1차항의 계수에 있는 문제들을 선택하기가 훨씬 좋아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다. 못 내는 건 아닌데 그런 부작용이 좀 있기 때문에 시험을 지금까지 많이 쳐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주 잘하는 애들 그걸 맞추는데 못하는 애들 죄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어쨌거나 이거는 수학투적으로 푸는 게 맞으니까 이렇게 해서 푸는 게 맞아요. 그리고 미정계수가 1차항과 상수항 둘 다 있으면 뭐예요? 둘 다 오른쪽으로 보내서 미정계수를 묶으면 돼요. 그러면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거든요. 그렇게 처리하면 되고, 얘는 그나마 난이도 낮은 편이죠. 왜냐하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난이도 그나마 좀 더 나은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자 이제 fx를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적고요. 그래프 모양을 확인해야 되죠. 왜냐면 AX라는 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그 직선을 회전시켜가면서 문제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필요합니다.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그러니까 다음 거 같겠네요. 그래서 0에서 극대를 갖고 3분의 2에서 극소를 갖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될 것 같고요. y축을 이렇게 그어볼 수 있겠잖아요. 여기가 0이니까. 그죠? 네. 그리고 여기가 지금 마삼이죠. 그러니까 원점이라는 건 뭐 이런데 위쪽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원점을 지난 직선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애당초에 이 원점을 지난 직선이 뭐 이런 걸 그어보고 싶은 학생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점밖에 없으니까. 언제가 이게 세 점의 경계냐면 이렇게 접할 때가 세 점의 경계겠죠. 여기 조금만 더 틀면 바로 세 점이 되니까. 선생님 2점인데요. 이런 학생들은 아직도 그래프 연장을 안 하고 있는 놈들이에요. 항상 본인이 그린 데만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편의상 일정의 영역만 그리는 것이지 그래프는 영원히 달려가기 때문에 영원히 달려간 영역은 여러분들 상상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상상으로 처리하는 거니까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 점의 위치 찾을 수 있겠어요? 찾을 수 있겠어요? 그냥 뭐 미분해서 찾아도 됩니다. 잘 모르겠으면. 여기가 t, t의 세제곱 마이너스 t의 제곱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t분의 t의 세제곱 마이너스 t의 제곱 마이너스 3. 이게 지금 원점과의 기울기를 잰 겁니다. 그게 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하고 똑같을 거니까 3t의 제곱 마이너스 2t겠죠. 이거 계산해봐야 뭐 얼마 걸리지도 않아요. 예. 그러면 2t의 세제곱 마이너스 t의 제곱 더하기 3은 0이죠. 어차피 접점 찾는 거니까 한 개밖에 없어서 나머지 허근일 거라서 대충 찔러보시면 t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 알 수 있네요. 예. 그래서 t가 마이너스 1이고 이때 기울기 얼마입니까? 5예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5보다 커야 3점이 되는 거잖아요. 이걸 만족하는 한 자리 자연수 A는 6, 7, 8, 9 이렇게 총 4개가 되겠네요. 넘어가 되겠니? 12번 보겠습니다. 12번은 수학 툴이 못하는 게 아니고 고등수학 상을 못하면 틀립니다. 방정식 처리하는 걸 잘 못하면 틀리는 거지. 미적분을 못해서 이게 틀리는 게 아닙니다. 풀이를 보시면 바로 납득을 하실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y는 fx 위에 점 1,0에서의 접선의 수직이고 p를 지나는 직선이니까 법선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법선이 fx와 서로 다른 세점에서 만난다. 일단 f'1은 곱의 미분을 이용하시면 a 더하기 1인 거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법선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뤄야 되는 방정식은 이렇게 얻어질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했니? 자, 여기서 고등수학 상을 못한다는 게 이런 겁니다. 이거를 약분을 하는 것까지 괜찮아. 근데 이걸 약분을 했다는 건 내가 x는 1이라는 해를 해집합으로 넣었다는 얘기야. 근데 얘가 서로 다른 세 점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방정식 해는 1이 있으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겠지.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약분하고 판별식 따라서 답 안 나와요 그러고 있는 거라고. 쌤말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감사합니다. 다들 이해가 되시죠? 남은 방정식을 정리하면 ax의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a 더하기 1분의 1은 0인데 이것 2 x는 1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만으로는 절대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정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1이 아니어야 되니까 1을 집어넣으면 0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a 더하기 1 더하기 a 더하기 1분의 1이 0이 아니어야 돼요. 그럼 a 더하기 1의 제곱이 마일이 아니어야 되죠? 많이 친구들? 근데 이건 애당초에 될 수가 없는데 그냥 판별식만 해도 답이 나오겠는데? 그죠? 예. 판별식 써볼게요. 판별식은 1-a 플러스 1분의 4a 이게 양수다. 그럼 a 플러스 1분의 1-3a 이게 양수다. 뭔지 알 것 같네. 여기서 양변에 a 플러스 1 뭐 곱할 수도 없고 막 이러니까 이상한 짓을 하는데 이 분수잖아요. 분수가 양수이면 분모 분자의 곱도 양수입니다. 그냥 수학적 의미가 동일한 거예요. 이 분수를 없애려고 양변 a 플러스 1을 곱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a 플러스 1이 양수이면 부등호방 그대로지만 a 플러스 1이 음수이면 부등호방 반대잖아. 그럼 a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랑 작을 때랑 나눠야 되나? 막 이런 이상한 짓을 할 거 아니야. 나누기만 하면 나오긴 나와. 근데 그럴 필요 없다고. 분수가 양수다 이러면 분모 분자의 곱이 양수다 똑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a 플러스 1-3a 이게 양수다 똑같은 뜻이에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냥 그렇다 라는 얘기고요. 그것 때문에 그러네. 여기서 얘가 지금 서로 다른 세 점이니까 a가 0은 안 됩니다. 3차 함수인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요거 답을 쓸 때 이게 a가 0이 아니다. 이게 좀 약간 실수할 요소가 많네요. 예, a가 0이 아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그리고 0부터 3분의 1까지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풀다가 뭘 실수하든 그건 수학수 때문이 아닙니다. 고등수학 상 때문이에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지금 여기서는 이게 말이 안 되게 출제를 했잖아. 근데 저것도 말 되게 출제하면 제수도 실수한 애들이 있겠죠. 또 A가 0이 아니다 실수한 애들이 있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실수를 유도해가지고 답을 잘 못 고르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태우 괜찮아?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